자,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대입에 성공시켰다. 네가 진짜 명문대로 들어갔다. 자,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너의 삶을 네가 주도적으로 잘 살아봐라 하면은 애가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달라요. 이 경험을 많이 한 아이. 자, 이거랑 반대로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왜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공부를 하는 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으냐면 그럼 됩니다. 저 그러면 안심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하고 싶은 거, 자기 흥미에 맞는 거. 사실 이제 아들 지금 로봇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애들 다 그렇죠. 로봇 공학자가 꿈이에요. 예, 로봇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대요. 근데 제가 공학?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늘 격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로봇 공학자가 되든 뭐 정말 그냥 뭐 예를 들어 청소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정말 청소하는 일을 하든 뭐 포크레인 운전사가 되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할 줄 아는 포크레인 운전사면 된다고, 제 말은. 그러면 진짜 안심이에요. 자, 이거랑 반대로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책류가 뭐 영어 노출 그리고 엄마표 수학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교육 뺑뺑이로 국영수 다 때려 넣어서 주입식으로 그냥 막 밀어 넣은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계속 이제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고 계속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뭐 어떤 시험 뭐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목표를 높여주면서 계속 좀 더 이제 4학년이고 이제 5학년이니까 좀 더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수학 선행은 이만큼 해야 되고 이거 쫙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막 이렇게 막 밀어 넣어줘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이런 방법도 해봤다가 성공도 해보고 아이가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자아 효능감도 느끼고 실패를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도 기르고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 안 하고 정말 다 떠먹여줘서 그렇게 밀어 넣어서 밀어 올려서 기어이 대입에 성공을 했다고 쳐요. 자,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대입에 성공시켰다. 네가 진짜 명문대로 들어갔다. 자,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너의 삶을 네가 주도적으로 잘 살아봐라 하면은 애가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큰 애는. 엄마가 취업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줘야 될 판이에요. 그런 집들 많죠. 이게 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뭐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 없이 그냥 계속 놀기만 하다가 포크레인 운전사가 되는 거 보다 더 나쁜 게 아무 생각 없이 사교육 뺑뺑이로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하는 그렇게 그냥 공부하는 기계로 그래서 대입에 성공한 그게 아무 생각 없는 포크레인 운전사보다 더 나쁜 거야. 자, 그래서 베스트는 뭐예요? 네, 생각할 줄 아는 포크레인 운전사. 그러니까 포크레인 운전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교육 뺑뺑이로 생각을 못하는 상태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으로 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놀고 사실 놀면은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고 포크레인 운전사 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쓸데없는 사교육비. 저는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에 사교육비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사교육비를 들이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얘가 뭐 엄마 내가 프랑스 요리사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완전 뭐 이렇게 꽂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난 정말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난 이게 너무 흥미가 있어. 난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돈으로 빡 밀어주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책료가라 하는 거지.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인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책류가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책류가,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진짜 제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또 독후감이나 이런 걸로 글로 쓰고 이게 정말 고차원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아이와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물론 이제 외우는 것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 근데 이거는 좀 달라. 내가 정말 재밌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어떤 것에 책에 푹 빠져서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우러나오는 생각. 그건 달라요. 이 경험을 많이 한 아이. 그리고 내가 정말 우러나오는 그 생각을 또 말로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책육아를 하면은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얘기를 하다 나중에는 써.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 자체에서 정말 이 뇌가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진다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운전사든 어떤 직업을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건 맞아. 근데 정말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할 줄 알고 좋아하는 일을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돈이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사교육비를 안 드리는데도 돈을 모을 만한 이제 여유가 없어.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요. 그러니까 책육아로 키우면 나중에 엄마가 사실 돈이 없어서 밀어주지 못하더라도 애가 아마 방법을 찾을걸요? 왜냐면 생각을 할 줄 아니까 방법을 찾는다니까. 그리고 아이가 진짜 공부머리가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정말 고민이신 분들.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공부를 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실질적인 좀 이렇게 팁 같은 건데요. 저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팁 같은 건데 뭐냐면은 왜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공부를 하는 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으냐면 초등, 중등, 고등 12년간의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의 신분인 12년 동안 아이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정도만 해도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공부를 하는 아이라고 정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면에서 보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째로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되면은 일단 학교에서 인정받는 거 뭐예요?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기쁨이 좀 있어.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또 비슷한 건데 자존감. 12년 동안 공부 못하는 아이. 라는 그 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비행 청소년? 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공부하는 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하고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너무 못하면은 사실 비행 청소년이 되기 싫어도 약간 그렇게 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길 바라기 때문에 이제 책육아나 이런 것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정말 공부머리가 너무 없어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공부를 무진장 잘하게 될 거다. 어느 날 뭐 이렇게 명문대로 빡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공부 머리가 튀어서 정말 또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해서 정말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이가 마음 먹었을 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본만 해주는 거지. 기본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원한다면 저는 대학 생활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생각을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좀 더 깊이 발달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학 교육을 4년 정도 받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면은 대학원까지 뭐 박사까지 하고 싶으면 정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뭐 있잖아요. 애 막 우리 애가 뭐 어디 대학을 다니고 우리 애가 뭐 박사고 석사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공부를 왜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뺑뺑이로 한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책육아로, 특히나 책육아로 큰 아이가 대학을 가서 진짜 그 어떤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동안의 어떤 내공이 이제 포텐이 팍 터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진짜 노벨상 이렇게 얼마 전에 수학 그 필드상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책육아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서 학문을 깊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을 더 커지게 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대학이. 그래서 대학을 아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는 게 좋다.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이유, 내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명확하게 나만의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엄마가 정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이 상태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가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든 간에 그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멀리 보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